벌써 기빨리면 큰일 나네. 말 많아진다. 말 많아진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개론 강의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제가 합격자 모임에도 쭉 참석을 해서 보니까요, 저희 합격자분들 막 많은 질문을 주시는 거야. 이 불경기에 해도 됩니까? 처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하게 제 수업을 듣고 저랑 아주 특별히 인연이 있는 현업중개사분 두 분을 모셔가지고요, 답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 찍습니다. 이 두 분이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건데, 성이? 김씨입니다. 김씨, 성이? 강씨입니다. 네, 그래서 김앤강, 김씨, 강씨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판교에서 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서판교 김씨라고 합니다. 김씨. 와. 운중동에서 운중동. 파크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파크 부동산. 주로 어떤 매물을 담당하시나요? 타운하우스 하고요. 타운하우스. 네, 그리고 단독주택. 몇 회 시험 합격하셨죠? 29회입니다. 29회 합격하셨는데 1년 안에 못 붙으셨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수생이시고요. 현강생이셨습니다. 동차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문각 1차 29회, 2차 30회. 부산에서 왔습니다. 개공 3년 차이고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예, 맞습니다. 강씨. 예, 부산 명지라고 하는데 명지. 최근에 그 가덕신공항, 가덕신공항. 핫한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당근 부동산입니다. 당근 부동산. 빈방 있어요? 당근. 보통은 합격하고 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됐으니까 그 실무 교육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죠. 그렇죠. 예. 실무 교육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을 하나요? 실제 어떠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기본적인 뼈대는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깊다고는 생각이 안 됐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이랑 흐름은 감을 잡을 수 있다. 중개업의 전체적인 흐름. 네네네. 저도 뭐 이 교육적인 것보다 이제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됐다는 이제 그런 장점. 같이 네. 교육받는 사람들끼리 사교. 예, 그렇죠. 그 부산이라는 그 공간 내에서 각 지역에 오는 교육이다 보니까.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역적이 좀 특성이 많이 집중된 곳이면 실무 접수도 늦게 하면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분당에서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합격증 받기 전에도 합격자 발표가만 나면 접수가 가능하니까 미리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 네, 인근 지역. 인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무 교육 가서 부동산 전체의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가급적 새길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네. 역시 인맥이 다죠. 네. 실무 교육에서 사람을 어떻게 새겨요? 근데 갑자기 딱 가서 번호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이제 같이 담배 피면서. 담배 피면서. 예. 담배 끊은 건 줄 알고 있는데. 막상 받아도 딱 스타트하기 전까지 되게 애매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경험담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김 씨부터. 핸드폰 매장을 한 5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럼. 많이 만났죠. 아주 지겹게 만났습니다. 예. 핸드폰 매장을 해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예. 중개사 사무실을 오픈을 할 때 비용이 일단 재고가 없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들을 본다면 저한테는 중개사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투자 대비 적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직종이었다라고 제가 인식이 됐고요. 그 전에 부동산 경험이 있으셨다고? 네, 있었습니다. 아가씨 때 아는 분 가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전화 받는 걸 도와드리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전화를 잘 받으셨나 봐요. 굉장히 잘 받았죠. 신들린 김 실장이라는 별명이 신들린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신들린 김 실장. 네네. 그런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브리핑을 하면 이제 이 턱이 이제 저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정도.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지고 계신 신들린 김 실장이었군요. 그러면 스타트할 때 개공이나 소공 중에서 고민을 하셨나요? 처음에 일을 하실 때?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도 그랬고 개공을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이 일을 이제 그만둔 지가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은 한번 해보자. 그러던 차에 지인이 이제 아는 분 가게에 연결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한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개월.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인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부동산 경험도 있으셨고 그리고 핸드폰 가게 하시면서 또 사회 경험도 있으셨고 약간 좀 그런 편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일하시기 처음에 스타트하긴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겠어요? 네. 그냥 자연스러웠죠. 강 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신 거죠?
예, 한 회사 20년 20년. 사실은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회사 다니는 그렇죠. 시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외벌이였기 때문에 네, 외벌이. 예,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걱정이 제일 많이 컸죠. 네. 예. 그래도 그거를 기존의 회사를 딱 정리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시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뭐 저희 용기도 필요했지만 일단은 그 당시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예, 인력 감축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게 제가 뭔가 하나를 쥐고 있으니까 아 그럼 정리되기 전에 내가 던지자. 그렇죠. 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징징댔습니다. 아, 그죠. 굉장히 진행됐죠. 저도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예. 엄마. 어쨌든 간에 실무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단한 용기와 그냥 자신감과 추진력이 필요한 건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따고 조금만 지나서 일을 안 하시면 다시 시작을 잘 못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운전면허랑 똑같죠. 아, 장롱 똑같아요. 아, 면허랑. 예, 예.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진짜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따서 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하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물어봤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중개사가 되기 전 또는 실무교육 받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하시던 분이니까 뭔가 막 배우고 싶은 거야. 네.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걸 배우거나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먼저 김 씨부터.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컴퓨터, 엑셀. 컴퓨터, 네네. 엑셀. 엑셀이랑 POP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막히지 않게. 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면 스스로 수집해야 될 정보들이 많은데 그걸 엑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거 아주 기본 작업이긴 하지만 의외로 그게 좀 서툴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 특히나 그 연령대 좀 있으시면 엑셀 프로그램을 마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하물며 타자가 닭발이라고 놀리기도 했었는데 닭발이요? 그런 네, 닭발을 면하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네. 아니 그렇지만 이제 꼭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컴퓨터, 네네네. 엑셀. 네네. 아니, 역질문. 컴퓨터 엑셀을 안 쓰고 아날로그처럼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수첩 아니죠. 장부. 장부. 아. 장부. 아니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네네. 아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60살 정도 됐는데 컴퓨터를 배우고 싶지만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과거에 일한 경력 때문에 장부 정리를 잘해요. 전혀 그럼요. 저는 실제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서 물건들을 새로 급히 찾아야 되거나 기존에 볼 것들이 있을 때도 구글 동기화가 돼 있어서 핸드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수첩에 적어 갖고 나갑니다. 아, 그게 더 전문적이고 멋있어 보일 안 때도 보여요. 있어요. 안 보, 눈 때문에. 돋보기로 안 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전문가 같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상대방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첩을 보는 인간적인 면이 너무 좋았었대요. 뭔가 좀 완벽해 난 그럴 수 보였었나 있을 것 같아, 봐요. 난. 버벅대는 것보단 정확하게 수첩을 꺼내서 열어보는 것도 괜찮죠. 페이스트.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를 배우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정리나 장부를 쓰는 것도 전혀 나쁜 일은 그냥 아니에요. 내가 익숙하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떻게든 진실성은 보이는 거니까. 아, 예, 예. 네네. 그리고 준비된 거가 보여지는 거니까. 강 씨 만약에 후배가 형 나 이제 중개업 땄는데 형 나 한 4개월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데 나 뭐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제 경험에 비추면 저는 그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기사.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서비스 제공이죠. 뭐 현금 교체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안전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교체는 솔직히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간단한 전기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맞습니다. 중개사 예. 지역에서는 그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고 날 때마다 특히 오래된 오피스텔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 정말 사람을 부르긴 애매하고 정말 뭐 1, 2만 원, 3만 원에 해결이 될 것들이 이렇게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제공이 된다면 정말 신뢰는 완전 갑이거든요. 제일 많이 해드린 게 그거죠. 이거 샤워기.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교체를 해달는데 헤드 교체는 쉬워도 이 줄 교체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항상 그 멀티 장비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로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된 자세.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막 고쳐달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런 거를 소통을 위해서 중간 역할은 해드릴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임차인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불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임대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 그러면 수리를 하고 이제 영수증을 보내드리면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중간 정도 역할은 저희가 하죠. 그 자잘한 어떤 일상적인 생활 보수 같은 네. 것도 개입을 해서 중개사가. 그럼요. 존중하면서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또 기분도 좋고 뭔가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개운함도 사실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장착. 블로그 얘기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요새 블로그 광고는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 완료를 누르면 다 문자가 오기 때문에 내가 다 내릴 수 있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내려도 내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그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거래가가 뜨기 때문에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광고 표시법 위반으로 제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요즘에는 블로그 작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어느 정도 중개 경험이 이제 쌓이신 분들은 내 블로그를 보고 손님 왔을 때 그 사람을 응대하고 계약까지 이어줄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초보 중개사분들께서는 그 블로그로 그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은 계약까지 안 이어주고 결국에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저한테 상담받고 김백준 선생님 수업 듣는 거랑 똑같군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한 해석이나 사진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잘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정보 노출도 많이 되는 거죠. 이 물건을 이제 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래가 완료되면 네, 즉각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걸로 또 과징금을 먹게 제재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네. 최소 500만 원입니다. 최소 500이요? 야, 그럼 이 블로그 광고는 위험하다 심지어. 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광고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이버 먹여 살린다는 말. 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네네,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1위 탈환을 목표로 뭐 하루에 한 3-4번 정도 똑같은 광고를 올리기도 하고요. 1위 탈환이라는 게 첫 번째 칸? 그렇죠. 아, 네, 우리도 보면은 이거는 거래가 될 건데 왜 안 되지라는 괜찮은 매물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위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바르는 거죠. 그렇죠. 뭐 바릅니다. 마음껏 뭐 6번까지도. 그럼 내가 어떤 아파트 하나를 네이버 부동산 제 위칸에 올리고 싶어. 상위 랭크로. 그럼 최초 어느 정도 들어요, 돈이? 건당 한 1,970원인가요, 집주인이? 뭐 1,700원. 네, 1,700원. 한 건당 한 2,000원 가까이? 네네, 2,000원 정도. 네네. 이게 얼마나 지속돼요, 그럼? 그게 이제 상대방 부동산이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오늘 일을 안 하면 제가 저녁까지도 1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수시로 새로 고침을 해서 먹혔다? 그럼 다시 올리죠. 특히 뭐 문자로 중개 대상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로 의뢰했다는 거는 우리 동네 부동산에 다 뿌렸다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막상 들어가 보면 이제 한 30군데.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하우면 문자 받자마자 절대 안 올립니다. 한 2-3일 묵혀놨다가 올릴 사람도 다 올리고 이제 제가 따르면 제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돌고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좀 노출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물건 내리고 다시 올리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는 게 항상 일상이죠. 그게. 광고의 세계가 진짜 복잡하고 역시 돈 쩐의 전쟁이네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네이버 광고를 올릴 때 전체적으로 뭐 새로 올린다고 다 상위에 링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측 노출을 한다든지 측 노출이 비공개일 때와 노출을 했을 때가 훨씬 상위 링크가 오래 갑니다. 7층 뭐 이렇게? 네네, 측 노출. 근데 그것도 표시광고법상 측 노출 여부도 임대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나는 노출을 해줘라. 노출하지 말아라. 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덧붙이자면 그 집주인 확인이 제일 정확한 거죠. 일단 첫 번째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집주인 확인 물건이 일단 제일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집주인 확인 없이 그냥 올리게 되면 그냥 돈만 쓰고 이제 하위로 이제 깔리는. 실제 명의 등기부등본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주 통신사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위 랭크 될 수 있는 장점들인데 일을 하시게 되면 뭐 어려운 거 없이 금방. 그런 네이버 부동산 광고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인 거죠. 어디 이제 중개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린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광고를 올리게 되면 실패를 하면 그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터득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좀 효율적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서 이제 터득한 거죠. 합격자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20대 친구들도 많지만
어느 한 60대 분이셨는데 내가 따긴 땄는데 내가 지금 개공할 상황이 아니라서 소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날 써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세 좀 있으시면 소공으로 취업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반대로 네. 20대 친구들도 아우 제가 너무 어려서 저를 써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많이 보실 텐데 좀 이 연령대나 나이대가 문제가 좀 많이 되나요? 어떠세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될 수 있다 본다. 네, 될 수 있다. 왜냐면 60대 이상이 돼버리시면은 그 사용자 측에서도 좀 연령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될 수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60대가 되면 일단 많이 자존감도 좀 낮아 계시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령대를 크게 구분을 짓지 않고요. 오히려 경험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분들이 취직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아, 왜요? 왜냐면 정말 그 40대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서 아까 우리 강 씨처럼 어느 그 난다긴다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임원직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경험이 없이 소공으로 어디 들어가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렇죠.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놓아야지만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두 번 경험을 하시고 중개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놓고 그냥 장롱면허처럼 넣어두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깝죠. 우리 김 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한테는 더럽고 치사한 일 많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많죠. 더럽고 치사한 일 더럽고 많다. 치사하죠. 정말 에이씨 정말. 아, 예, 더 하셔도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나이대에 대해 연령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젊어야 된다. 사회적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신뢰도라든지 스피드 좀 빨리 하고 빠릿빠릿한 것도 예. 필요하니까. 즉각 반응하는 센스. 그건 정말 예, 예. 필요해요. 네네. 근데 이게 센스가 연령대랑 상관없지 않나요? 연령대랑 상관은 없지만 일단 좀 아날로그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젊은 친구들이 월등하긴 하죠. 디지털 쪽으로. 그래서 월등하긴 보면 하죠. 대학가나 이제 오피스텔 뭐 이런 쪽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활동하기가 더 좋지 않냐. 그럼 내가 만약에 52살이야 지금 52 딱 일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 소공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 여자분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또 성별에 따라 다릅니까 예, 오히려? 예. 여성분이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안정감이 좀 있고요. 네네, 안정감이 있고 주는 신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주는 어떤 그런 묵직한 안정감이와 다르게 또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따스한 신뢰감 같은 게 뭔가 있다. 약간 엄마가 짚어주는 느낌 있다. 그런 느낌 있다. 그런 느낌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50대 초중반 남자분들이 혼자 개공을 하셔도 여자 실장님 없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제가 혼자 있는데 남자 사장님이 집을 보러 온다. 뭐 쉽지 않은 일일 그쵸, 수도 있거든요. 그쵸. 내가 이건 익숙한 맞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어려우셔도 남자 대표님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여자 실장님들을 쓰시는 걸 많이 선호하시고 그렇게 하는 네,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배치도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보이게끔 이제 제 자리는 안쪽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자격적으로, 전략이네요. 자격적으로 네, 네, 예. 저희 아내가 이제 33회 아내가 역시 우리 이영섭 교수님의 제가 부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33회. 여러 집 살리셨어요. 진짜. 저는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내가 53세, 55세 남성이면 개공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개공이 그러니까 뭐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방법이 개공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네. 맞는 방법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령대에 너무 신경 써서 사실 주변의 중개사들 보면은 20, 30대들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뭐 제 나이 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 분들도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희 나이 때 가면 애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러거든요. 40대는 애기, 30대는 정자다. 내가 하는 매물의 종목에 따라. 종목에 따라.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는 오피스텔. 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애기는 뭐 아파트나. 아파트.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청년, 장년쯤 되면 뭐 조금 타운하우스 이런 이제 그 모두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나이에 맞고 내 연령에 맞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매물들이 있거든요. 내 나이대에 맞는 부동산들이 그렇죠. 다 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적성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령대에서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 종류의 매물들이 집중돼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중개사를 소공을 한다, 뭐 개공을 한다라는 거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원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공으로 들어가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격생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을 잘하려면 자기 사무실 해야 돼.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소공 경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소공 3개월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소공 3개월은 큰 의미는 없다. 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내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누군가 의논을 할 중개사가 뭐 선생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나한테 조금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저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막상 자기 사무실을 하는 게 확실히 부딪히면서, 예, 부딪히면서. 그리고 실수를 하고 혼나도 보고 쪽팔림도 당해보고 구속만 안 칭찬도 내면 되죠, 받아보고. 뭐. 그렇죠. 철컹철컹만 안 그렇죠, 내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위법적인 부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계약들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배제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든지 시도해보고 부딪혀봐야 내 거가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해보고 네. 틀려보고 그래야 또 맞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저는 부딪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의 이제 사회적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의 사회적 경험이 있다. 만약에 예. 사회생활 해봤다. 사회생활 해봤다. 그럼 저는 개공으로. 무조건 개공. 이 개공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십몇 년을 강의하시면서 저 사람 정말 이거 개공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성과받던 사람이 한 5분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 제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그 멘트가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세상 그냥 만나면 해요. 낚였네. 네, 낚였어. 만나면 해요. 만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연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 영업도 그렇죠. 경험도 있으시고 회사 조직 생활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었으니까 이런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사회생활 또 그럼요. 사람 많이 대해보시고 네. 그러면 다이렉트로 개공을 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우리 아기만 키웠어. 아기 10살이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밖에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소공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런 분들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분당으로 보내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받는 데미지의 깊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상황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부딪히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거를 내가 소화해내는 게 1이다, 10이다의 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어차피 경험치는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겁먹고 나는 무조건 소공부터 해야 돼, 취직할 데가 없어, 너무 열악해, 그러다 마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무 교육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저처럼 부동산 경험이 있는 분이 자격증을 따서 실무 경험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가 좋다면 뭐 멘토 삼아서 네. 서로 이제 네네네. 내가 뭔가 걸릴 때마다 실제로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부딪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무사, 세무사, 네. 구청 네. 다 통화해서 저도 다 알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부딪히면서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내 거가 되고. 소공으로 들어가면은 왜 우리 환상에 사장이 네. 계약서 쓰는 거 옆에서 막 가르쳐주고 선생이 가르쳐주듯이 네네. 전화 받는 것도 막 이렇게 해주고 사수처럼 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막상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어떻습니까? 않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같은 사무실에서 소공을 3년? 해도 계약서 한 번을 못 써본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서를 안 시. 열람 자체를 안 시켜주고 저는 실제로 다른 분이 경험한 사례인데 그 우리가 쓰는 그 망 프로그램에 계약서 자체를 비번을 걸어놓고 소공이 열어볼 수 없게끔 해놓는 데도 많거든요. 그걸 그럼 뭐 시켜요, 소공한테? 집 보는 거 시키겠죠. 집 보는 거 시키고 임장 손님.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서 자체를 열람 자체도 못 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좀 낮게 취급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럴 어떠세요? 수 있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전화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 씨한테 전화합니다.
예. 전화하면 또 광고서 사실상 콜센터죠. 응. 내가 관련자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나 완전 혼자야? 나 부동산계 흑수저야? 그래서 내가 막 이게 인터넷 공고 찾아가면서 사무실 구하러 다녀. 그러니까 면접을 봐. 그래서 딱 들어가면 서로 간에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들이잖아요, 둘이. 네. 아무리 사장하고 고용 관계라도. 네. 그러면은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가르쳐 줍니다. 아, 그렇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장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일을 취득기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공 3년을 하셨는데 계약서를 못 쓰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써야 될 그 면적 내용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샤프로 동그라미 치면서 이건 여기 들어가고 이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업소를 하기 전에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과정들, 네. 그거를 소공해서 이게 중개업 흐름 같은 거 좀 배우고, 네. 아,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뭐 전화를 저렇게 받아야 네. 되는구나. 그 흐름이라는 건 그거예요. 일단 뭐 계약 금액이 정해지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얼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금액이 상관이 없이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부족하면 덜 줄 수도 있고 혹시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조금 더 중도금조로 뭐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 없지만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 포함 중도금까지 50%가 넘어간다 이런 관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뼈대들만 익히면 나머지는 거기 케바케로 내가 적용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 되거든요. 일종의 루틴 같이 금액에 따라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그런 것들을 이제 소공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군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사실 관련 업을 하지 않았으면 소공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소공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개공을 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동네, 내가 산 동네를 적극 추천을 하는데 만일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개공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는 소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루틴은 다 똑같고 거기에 아파트에 대한 이 단지에 대한 이걸 배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공하면 다시 우리 동네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공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개공을 하면서 처음부터 배워라.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내가 소공으로 일하던 곳에서는 어쨌든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손님들도 그렇죠.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 이미. 그런데 내가 그 주변에 오픈을 한다? 바로 옆에 오픈한다 예를 들면. 열받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전쟁이겠죠. 아, 네. 하게 되면 그 업소를 죽이기도 합니까? 제가 뭐라고. 아, 그러나 네. 공동이 조금 결여될 수 있겠죠. 공동 중개를 하거나 이럴 때 아, 왕따 갈 수 있겠네 주변에서. 있습니다. 쟤 있습니다. 죽이자. 쟤 죽여버리자. 있습니다. 아, 네네. 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데. 텐, 레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통신망이죠.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매물의 정보들이 올라오는 중개사들만 보는 망. 그쵸. 정보집합소 네네네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지역이 다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패하는 한방. 아, 전체 한방. 한방. 그럼 이 망을 이용한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약간 독과점식으로 이렇게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마 카르텔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거 추천 비추천. 지금은 그 광고 표시법처럼 어떤 중개사들의 그 영역이 좀 제재가 됐잖아요. 네. 집단 활동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회원 자체 개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끼리 뭉칩니다. 방금 그 공개망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은 초보일수록 그런 망이 저는 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초보일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과연 내가 여기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내한테 물건을 접수를 할까라는 두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아, 누가 나한테 와서 집을 맡길까? 그죠. 그럴 수 왜냐면 있지. 구멍가게도 팔아야 될 과자가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 있듯이 저희도 물건이 접수가 돼야지 팔 수가 있는데 초보일 때는 물건 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웠었는데 이 망이 이제 그 물건을 대신해 주는 거죠. 제 물건은 비록 아니지만은 다른 옆에 사무실 물건을 제 손님이 오면 공동중개. 그게 이제 공동중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망이란 정의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의 직원, 제가 물건이 없어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업소에 걸어 들어와서 나한테 물건 접수를 할까 이런 걱정은 사실 이 망을 쓰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또 뭐냐면 중개사들하고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이 10개가 있으면 내한테 전화를 주는 중개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친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협조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하는 계약 중개사가 일하기가 저희도 쉬워요. 아, 그 생각해보면 그러네. 네. 인간관계 그러니까 까칠하고 좀 불편하게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약 관계가 모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 양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보태기도 필요한데 그게 협조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심지어는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요. 여기 5개 있어, 중개사가 이렇게 5개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저 집에는 전 안 할 것 안 같아요. 하지. 그렇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집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망에 대한 좋은 정보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요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게. 1등 질문. 요새 여기저기서 불황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죠. 예, 데이터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불황에 내가 중개업을 하는 게 맞느냐?